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월화수까지 5일을 쉬었죠? 추석 연휴 때. 이틀만 더 하면은 또 그래놓고 뭘 또 일을 했다고 또 쉽니까? 오늘이 금요일이네요. 뭐가 그래놓고입니까?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토일 월화수를 내리쉬고 목금을 일하는 척하다가 다시 또 금토를 또 쉬는. 너무 사장님 마인드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엄청 행복하다. 야, 또 주말이라니 너무 좋다. 물론 영원히 그렇게 놀면 즐거울 수만 있으면 저도 놉니다. 소는 누가 키울지 걱정입니다. 오늘 소 키우는 얘기 좀 해보고 주말을 맞이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대한민국을 뒤에 놓았던 주제 성심당. 대전하면 성심당인데 네. 성심당이 대전역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 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야 그거 왜 쫓아내 그 빵 맛있는데 예. 야 그런데 생각해보니 거기에 월세를 많이 받는 게 좋잖아요. 코레일이 공기업이니까. 코레일 입장에서는. 그런데 좀 더 많이 내라고 하니까 성심당은 못 내겠다고 하고. 그럼 우린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성심당보다 많이 낼 만한 업체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마땅치가 않고 찾을 방법이 없는 모양입니다. 네. 그럼 계속 성심당한테 줘야 되는데 아무튼 그 업데이트를 좀 요즘 그 사건 어떻게 됐는지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뭔가 솔루션을 만들긴 만들었대요. 근데 네. 그게 아무리 들어도 솔루션은 아닌 것 같은데 장순원 기자가 취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성심당 사건. 이런 거 취재하려면 대전에 가서 성심당 빵도 좀 먹어보면서 먹어보고 취재를 좀 그래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성심당은 네이버하고 전화로 취재했습니다. 야, 백종원 기자였으면 벌써 성심당 가서 벌써 빵 먹고 왔어. 빵 먹고 왔을 거야. 지난번에 한번 갔더니 가는 척만 하냐고 뭐라 그러셔갖고 아예 안 가려고요. 네, 좋습니다. 하여튼 뭐가 좀 바뀌었습니까? 그때 원래 규정상 너희가 계약하려면 돈을 많이 내야 돼. 그래서 성심당은 우리는 그렇게 많이는 못 내. 그럼 뭐 다른 데를 알아보세요. 뭐 그런 논란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지금 얼마 내는지 어떤 화면을 잠깐 보고 네.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게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고액 임대료 논란이 일단락됐다라는 건데 이제 최근에 코레일 유통이 성심당이 있는 이제 대전역 2층 마지방에 새로운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매출액 기준이 22억 원에서 최대 33억 원 하고 뭐 여기 1억 3,300만 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야, 무슨 말인지 요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 여기 마지방에는 이제 보증금도 내고 월세도 내야 되잖아요. 저기 입찰에 들어가려면 빌리려면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매출액 기준인데 요 최저 매출액 최대 매출액 사이에 어떤 금액을 쓰는 겁니다. 이제 들어갈 사람들은 월세로 요 정도를 내겠습니다. 매출액을 요 정도로 예상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왜 매출액을 쓰라고 그래요? 코레일은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월세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매출액 곱하기 수수료율 그 율 곱하면 되니까. 를 곱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매출액을 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수수료율은 6에서 49%까지 이제 쓸 수 있거든요. 예. 우리는 9%를 내겠습니다. 네. 우리는 27%를 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낼 수 있습니다. 입찰을 하는 그래서 거군요. 이제 최저 추정 매출액 22억 원에다가 최저 수수료율 6%를 곱하면 가장 수수료율 중에 낮은 게 1억 3,3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성심당 자리에 들어오려면 월세로 최소 1억 3,300만 원을 내야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공고를 이번에 낸 거죠. 그런데 추정 매출액은 너희들이 알아서 쓰되 네. 22억보다 못 매출을 낼 것 같으면 오지도 말고. 네. 너무 우리에서 33억 이상 낼 거라고 뻥카드 치지 말아라. 그럼 어차피 그 안에만 넣으면 되니까 늘 텐데. 그리고 나서 수수료율을 너희가 적어라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저거 성심당을 위해서 만든 기준 같은데요. 또 저러면 그 전에 사실상 그랬죠. 원래 한 1억을 내다가 한 3억 원래 공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공고가 월세 3억. 월세 3억인데 이제 1억 3천으로 낮아졌죠. 수수료율이 중요한데 수수료율도 원래 그 전에는 17%에서 49%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11% 포인트 확 낮춰진 거죠. 성심당은 6이나 7을 써내면 6을 써내면 되겠네요. 6을 써내면 1억 3천 나온다는 건데. 맞습니다. 성심당이 지금 내는 월세가 얼마예요? 지금 내는 게 한 뭐
정확하게 공개하진 않았는데 1억 내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것도 요율입니까? 요율? 그건 아마 정액제로 과거에 2012년에 성심당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정액제로 해갖고 한 달에 월세 얼마로 1억 남짓이다 했는데 그게 중간에 한번 바뀌어서 1억 정도를 내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성심당이 내는 월세랑 비교해 보면 한 3천만 원 차이? 그 전에 3억하고 1억하고 차이는 2억이나 났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바뀐 걸로 치면 1억 3천만 원이니까 갭이 확 줄어든 거죠. 이거 완전 성심당을 위한 제도 변경이군요. 입찰 변경. 그러니까 제가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보석상이에요. 매출은 그래서 얼마 안 나와요. 잘 안 팔리니까. 그런데 한번 팔면 마진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매출로 22억은 못 찍지만 10억 찍고 한 달에 10억 찍고 수수료율로 30%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최소 10억은 찍겠습니다. 라고 하고 수수료율을 30% 내겠습니다 하면 코레일한테 한 달에 3억씩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업체는 입찰도 못하게 만들어놨네요. 맞습니다. 일단 제과 간식 업종이 아니죠. 보석상은. 여기 업종도 돼 있구나. 권정 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과 간식. 요 안에서 종합 제과. 왜 여기는 또 제과 간식으로만 픽스해놨어요? 코레일이 나름대로 여기서 할 수 있는 업종들을 선택을. 그거야 코레일이 선택할 게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이 선택할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린이 놀이방을 할 수도 있는 일이고 같은 장소에 동종업체들이 있으면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배분해서 어떤 자리는 뭐 제과, 어떤 자리는 뭐 편의점 자리 뭐 이런 식으로 좀 배분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음식점들은 또 모여 있어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데니까 뭐 그럴 수는 있긴 할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이 자리가 그 전에는 푸드코트 자리였는데 잘 안 돼서 제과 업종으로 그때 바꾼 다음에 성심당이 들어가서 대박을 낸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때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업종은 그 코레일 유통에서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건 정해놓고 예전에는 안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에 논란이 되고 성심당 아니요 원래 정해져 있었습니다. 원래 빵만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제과 업종 관련된 것만 들어오도록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논란이 돼서 아무도 입주 안 하겠다고 할 때도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빵만. 알겠어요. 그러면 궁금한 게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게 우리는 아무리 수수료를 작아도 17%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심당이 매출액이 많으니까 그럼 우리는 뭐 5억 내란 얘기냐? 3억 5억 이렇게 내라는 건데 뭐 지금 1억 내고 있는데 지금 장난하냐? 우리는 나가겠다. 그런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랬는데 근데 그거 어떻게 이렇게 6%로 낮췄습니까? 그렇게 원칙을 세웠었죠. 코레일 유통에서. 다른 데도 다 17에서 49%를 받으니까 성심당이 매출이 뭐 20억, 30억을 찍더라도 우리는 거기다 수수료율 17에서 17% 이상을 받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나온 월세가 뭐 3억에서 4억 이렇게 됐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성심당이 안 들어간다고 그랬고 또 지역 여론이라든지 정치권에서 코레일이 1년 사이에 갑자기 월세를 4배나 올리면 이거 갑질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제 코레일 유통을 엄청 두드려 팼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레일 유통은 사실 낮춰주고 싶었는데 본인들이 원칙을 그렇게 이제 세웠으니까 함부로 낮춰줬다간 또 성심당에 특혜준다 이런 걸로 17%로 뭐 그렇죠. 또 조짐을 당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리 손을 썼어요. 조짐을 당한다. 조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감사원에 이제 사전 컨설팅이라는 걸 받았는데 이게 사전 컨설팅이라는 거 감사원에 사전에 뭐 어떤 행동이나 규정에 이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사전에 의뢰하는 제도거든요.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그 까방권 있지 않습니까? 그 까임 방지권을 미리 좀 획득하자 뭐 이런 차원에서 나 이런 짓 하려고 그랬는데 너 이런 짓 하면 감사원이 괜찮습니까? 혼 안 낼 거지? 이거 이렇게 물어본 제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전 컨설팅 제도인데 거기에 물어봤더니 입찰이 여러 번 유찰이 됐다면 그 조건을 좀 바꾸는 거는 오케이다. 당연하죠. 뭐 이렇게 이제 유권 해석을 해줬고 해석을 해줬고 컨설팅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코레일 유통이 여러 제과점에 물어봤대요. 어느 정도면 니네 이제 입찰하겠느냐 물어봤더니 성심당한테 물어본 뭐 수수료율이 한 6에서 한 49% 정도 뭐 여기 기준 매출액이 한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면 우리가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이제 받아서 그거는 코레일이 그냥 장 기자한테 대충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매출을 20억에서 30억 할 수 있는 거는 성심당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제과점이 매출 기준을 22억에서 33억이면 우리가 해보겠다고 그랬겠어요.
성심당 관계자 A 성심당 관계자 그러니까 저거 이거 성심당용으로 만든 거죠라고 했더니 코레일이 여기저기 알아본 거예요. 다들 제과점한테도 물어보고. 근데 어떤 제과점이 22억에서 33억을 월 매출로 하면 적당하다고 얘기했겠냐고요. 전국에서 성심당 아니면 이렇게는 매출 못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이유가 그냥 장 기자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심당한테 주는 게 나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 보면 야 성심당 말고는 여기에 1억씩 낼 만한 사람이 없는데 왜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서 성심당도 못 오고 아무도 못 오게 만드냐. 당신 땅이면 그런 식으로 임대를 놓겠냐. 나라 땅이고 국민 땅이니까 최대한으로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성심당이든 무슨 당이든 들어오게 해야지. 당신들 그 규정 지켜서 감사원한테 혼 안 날라고 이런 식으로 가게를 놀리면 되냐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근데 성심당 들어왔으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성심당이 또 장사 안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데서 더 나는 저기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과 빵집이라고 했으니까 뭐 케이크 전문점이고 뭔데 나는 매출은 한 10억밖에 못 해요. 그런데 굉장히 마진율이 높은 케이크를 팔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성심당은 마진이 높지는 않다면서요. 그래서 나는 수수료율을 한 30%는 낼 수 있어요. 근데 한 달에 10억밖에는 못 팔 것 같아요. 케이크를. 그러면 3억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규정을 못한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또 거기는 못 들어올 거 아닙니까? 왜 매번 항상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음번에는 또 돈 못 버는 일을 저지르냐는 거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성심당은 넣자 빼자가 아니라 이게 이상해. 그러니까 입찰을 추정 매출액을 상한을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매출액 얼마 할 것 같은데 수수료는 얼마를 해서 월 얼마 정도 낼 겁니다. 그냥 그 썸만 보고 총합이 제일 많은 걸로 매출 기준도 22억에서 30억으로 만들지 말고 그게 매출이 5억이면 어떻고 100억이면 어때요? 여기 이제 22억은 그 여기 들어와 있는 성심당이 지난 1년간 올린 매출액이 이제 기준 매출액이 그 봐요. 그러니까 성심당 기준으로 지금 성심당 들어오게 하려고 모집 공고를 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 코레일 유통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이 논란 자체가 성심당 들어가게끔 다들 맞춰온 거잖아요. 말 알면서 물어봐. 아니 나는 성심당 넣자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코레일이건 어디건 그랬는데 이게 제 논란은 성심당을 왜 안 넣어주냐라는 여론의 이제 질타를 받다 보니까 아마 이제 코레일 유통도 궁여지책으로 쥐어짜는 게 그러면 야 이네가 월세가 3억이 비싸다니까 한 1억 3천 정도면 이제 트라이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나온 안인 같긴 해요. 제가 봐도.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것도 이상한데 나 이거 이상한데 어쨌든 하여튼 성심당은 어쨌든 우겨 넣으려고 기준 바꿨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성심당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요건 성심당을 위한 딱 그 제도를 맞춰놨겠지. 딱 보니까 성심당 말고는 못 들어가게 맞춰놨네. 그거 맞춰놨으니까 당연히 겉으로 봐서는 그렇고 이 공고문을 보면은 요게 잠깐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요게 재밌는 게 요 기준 매출액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뭐 22억에서 33억 어디에 이제 본인들의 추정 매출액을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3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쓰면 그걸 보증금으로 내야 됩니다. 30억을? 예. 그러니까 30억을 보증금으로 낼 수 있지 못한 영세한 업체들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장치죠. 한 달치 매출액 예상치는 내가 박아놔야 되는 거예요? 박아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20억, 뭐 30억을 못 내는 영세 업체들은 못 쓸 거고, 그다음 거기다가 이제 대기업들이 여기 이제 이 자리가 아무리 좋다고 한데 들어올 수는 없을 거지 않습니까? 왜요? 그건 또 왜요? 아니 예를 들어서 뭐 파리바게뜨 투게즈가 여기 들어간다 그러면 또 뭐 대기업이 지역 기업 상권을 죽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또 뭐 난리칠 것 같은데 성심당 자리 뺏고 결국 파리바게뜨가 들어갔냐? 그러면 평판 리스크도 커질 테고 코레일 유통에서도 엄청 고민될 것 같거든요. 코레일 유통이 자기 평판 지키려고 그 땅 나라 땅인데 왜 월세를 그렇게 최대한으로 안 받냐는 게 2% 주장입니다. 그럴 그 말씀이 맞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못할 것 같아.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행태를 보면 그래 코레일을 두둔하는 게 아니고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렇다.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저는 요 추정 매출액을 왜 하한과 상한을 만들었느냐. 우리는 매출 5억밖에 못하지만 많이 남기 때문에 한 달에 3억씩 월세 낼 수 있습니다 하는 업종도 있을 수 있는데 맞아요. 그걸 왜 그런 데는 들어오지 말라는 식으로 만들어 놨느냐는 그런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레일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 목리 부리는 것 같습니다.
성심당 너희들 왜 뺐어? 네. 왜 이런 식으로 일했어라고 지난번에 국민들이 야단치니까 좋아 성심당만 넣어줄게 내가. 딱 성심당 아주 그냥 여기에 성심당이라고 아주 비석을 세워버릴게 아주 내가. 성심당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해주지. 딱 떴네 딱 성심당 그냥 아주. 이래도 안 들어오면 성심당은 우리가 욕할 거야. 됐습니까? 이제 딱 성심당 들어옵니다 여러분. 진짜 평생 성심당 빵이나 먹고 사십시오. 라는 얘기를 좀 하는 일 처리 방법 아니냐 이게. 아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네. 잠깐 왜요?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성심당을 위해서 판을 깔아줬는데? 네,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잠깐 제가 시뮬레이션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평가하는 걸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비계량 평가. 그러니까 서류 심사로 40점을 매기고요. 요 밑에 상설이니까 요 추정 매출액, 제한 수수료율, 그러니까 수수료를 얼마나 많이 내는지를 60%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요 기준을 잠깐 돌려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비계량 평가, 즉 서류 평가가 이건 그냥 가정입니다. 성심당이 높게 나오더라도 추정 매출액 그러니까 수수료율은 비슷하지만 추정 매출액을 많이 쓰면 그 업체가 성심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러니까 추정 매출액, 그러니까 수수료율을 높게 쓰든지 추정 매출액을 높게 쓰면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건 어차피 예상치니까 내가 예상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30억 정도 매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수수료를 해서 내가 한 달에 월세 내는 금액이 많을 것 같아요. 하면 코레일 입장에 당연히 거기로 그렇게 구조가 일단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성심당은 그렇게 확 지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22억 원이 아까 성심당 매출이라고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매출액이. 그 성심당 기본빵으로 22억 원 파는 거예요. 거기에 수수료율을 6.5%를 곱하면 제가 한번 계산해봤는데 6.5%를 곱하면 한 1억 4천만 원 넘게 나오고요. 7%를 쓰면 한 1억 5,500만 원이 나와요. 한 1억 내다가 한 1억 5,500만 원 정도 내는 게 뭐 감당 가능할 수는 있는데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훨씬 더 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매출 30억 원 올리고 수수료율을 8%로 할게요. 질렀어요. 근데 질렀는데 실제로 내가 성심당이 아니고 매출이 30억이 아니고 3억 4억밖에 안 나와요. 그렇더라도 나는 거기 수수료 내가 실제로 올린 매출액에 곱하기 수수료율 8%만 곱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3억밖에 못 팔았으면 한 달에 3억밖에 못 팔았으면 거기 수수료율 8%를 곱하면 그냥 2,400만 원만 내도 돼요. 그러니까 33억은 보증금으로 받고 보증금만 박으면 보증금만 박을 수 있는 능력이 33억이라고 주장하면서 네. 그거 해봐야 뭐 1년에 이자 해봐야 뭐 3, 5, 15 하면 한 2억이면 될 테니까. 네. 그리고 나서 실제 매출은 이렇게 안 팔려. 대전이라 안 팔리나. 뭐 이러면서 한 2, 3억만 해가지고 네. 한 돈 1,000만 원 내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는 이제 최저하한 매출액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예. 여기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 이게 뭐 말이 어려운데 매출이 생각보다 낮아도 애초 약속한 매출의 한 90% 정도는 수수료를 내야 됐거든요. 2017년, 8년까지는. 예. 근데 그게 영세상인들을 하도 옥죄다고 국회에서 뭐라 그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니네 갑질한다고 뭐라 그러고 그래서 이 제도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국회와 공정위가 잘못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 최저한 매출액 제도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제 입찰할 때 30억 원 매출액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한 다음에 하더라도. 실제로 3억밖에 안 올려도 그러면 실제로 3억에다가 수수료율 8%를 곱한 2,400만 내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어요. 알리기 위해서라도. 알리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또 실제로 뭐 예를 들어 서울역 같은데 뚜레쥬르나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에 거기 수수료율이 거의 막 30-40% 된대요. 그래서 남는 게 없대요. 실제로. 그런데도 거기 매장을 유지하는 건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 효과를 노리고 거기 들어가는데 만약에 자기가 이제 전국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다면 성심당 자리에 뭐 이런 식으로 언더스탠딩 빵집이다. 뭐 그런 식으로 성심당 자리에 내고 해볼까? 마케팅을 한번 해보겠다 생각하면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매출이 작기 때문에 작아도 어떤 이제 홍보 효과로 상쇄가 되고 또 실제로 거기 페널티로 뭐 코레일 유통에다가 돈을 더 내야 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홍보 효과만 노린다면 충분히 들어가서 한번 배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행 제도 하에서는. 아니 그런 허점이 있는 제도를 즉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30억 정도 매출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매번 못할 수는 있죠. 그래도 매출의 90%나 80%는 채워라. 만약 그것도 못 채우면 그 약속한 매출의 예상한 매출의 80%는 매출 냈다고 가정하고 거기에 임대료 내야 돼. 요율 곱한 임대료를 우리가 받을 거다. 안 그러면 매출을 뭐 100배, 200배 뻥튀기 한 다음에 2천만 원밖에 못 팔았습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막냐. 합리적인 건데 그걸 왜 못하게 막았어요? 누가?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이제 영사장인들이 실제로 내가 장사 안 되는 게 잘못이냐고. 뭐 1억 쓰고 들어갔는데 2천만 원밖에 안 팔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약속했던 1억의 90% 매출 곱하기 수수료를 해서 내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냐. 이러면 진짜 힘들다라고 계속 이제 아규를 했고. 그러면 그 자리 월세 받지 말고 다 공짜로 추첨해서 나눠주죠. 영세한 순서로 애초부터.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류 심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역량이 아주 안 되는 것들은 서류 심사에서 좀 걸러내니까 말씀드렸던 아예 그런 정말 30억 매출 쓰고 1억짜리 뭐 3, 4억밖에 매출 안 올리는 겨우 극단적인 사례는 없을 수는 있어요. 없을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성심당 같은 경우에 이제 성심당 대신에 어떤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성심당이 이제 낸 수수료만큼 내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잖아요. 뭐 이제 그런 경우에 조금 허점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야, 근데 그거 진짜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정치권이 뭘 비난하는지는 알겠는데 매출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왜 돈만 너희는 받아가냐, 공기업이 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의 사례, 그러니까 그걸 제도로 없앴더니 뻥튀기 해서 그럼 입찰을 조금만 내는 사례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뭐 성심당이 어느 정도로 제시해서 어느 정도 수수료를 제시해서 입찰을 할지 뭐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식의 어떤 빈틈은 있다는 거죠. 아니 국회에서 그거 한마디 했다고 쪼르르 그거를 없애요? 아니 그건 아닐 건데. 국회에서도 얘기하고 공정위에서도 이거 불법 그 약관이 잘못됐다, 갑질이다 이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입찰을 받아서 하는데 그게 왜 갑질이죠? 최소한 이 정도는 임대료를 심지어는 고정 임대료 받는 것도 있는데 매출에 연동하되 예상 매출액의 80%나 90%는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적어도 최소한의 임대료는 요만큼은 확보한 상태로 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처럼 니네가 서류 심사할 때 그럴 만한 역량을 갖춘 선수들 잘 골라내면 문제가 없을 것이지 않느냐라는 게 아마 공정의 논리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입찰 방식이었으면 예를 들면 내가 뻥튀기 하지 않고 내가 한 1억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예상 가능한 수준을 내야 내가 돼도 조금 떨어져도 그게 감당 가능하지. 그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서 원래 10억 냈다가 1억 낸 거는 10억을 한다고 한 게 사실은 약간 뻥튀기로 입찰을 제안한 거여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극단적인 사례고요. 사실 여기 잠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비계량 평가에 보면 채팅창에서는 성심당 빵 먹어보고 진행자들 얘기해라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먹어봤습니다. 성심당 빵을 먹어보고 먹고 나서 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느껴집니다. 당연히 성심당 들어와야 되겠네. 이야, 진짜 성심당은 어떻게 그냥 영원히 그거 성심당 주면 안 됩니까 거기? 뭐 어떻게 이겨 성심당은? 서울 시민이 성심당 빵 제일 빨리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그 KTX 대전역에서 사는 것밖에 없는데 그냥 대전역을 다 성심당 주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되게 맛있어. 맛있고 가성비도 높고 게다가 싸잖아요 거기는. 그것도 진짜 훌륭한 푸짐하고. 알아요. 아는데 그러나 이게 나라 땅이고 우리 국민들 재산인데 매번 이런 식으로 돈 버는 거와는 무관하게 그냥 국민들 여론 보고 명분 보고 욕 안 먹는 방식으로 이렇게 입찰을 하면 그게 맞냐? 자기 재산이면 이런 식으로 임대료 받고 결정하겠냐는 거죠. 성심당이 맛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성심당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 잘못도 없지. 그런데 왜 코레일은 이렇게 일을 하며 그 당시에 공정위가 그런 식으로 지적을 했다면 아니 전 세계 민간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하는 방식인데 왜 코레일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했느냐는 그냥 궁금함이죠. 저도 좀 알아봤더니 저도 이거 백화점에서 그런 최저 매출 하한 제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기류는 뭐 10여 년 전에 그런 제도는 없어졌다고 하고 기본적으로 매출 베이스로 수수료를 매긴다고 해요. 임대료를. 그러니까 코레일도 어떻게 보면 그 흐름에 아주 어긋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성심당이라는 좀 독특한 상황에 나오니까 이 제도들이 원래 기존에 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고기 약간 틀어먹고 저기 문제가 생기면 저기 틀어먹고 하는 식으로 이제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이 성심당의 케이스에는 또 이런 또 허점이 생기고 그러네요.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매출 기준은 22억을 최소 하한선으로 바꾼 건 이건 그냥 성심당만 들어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좀 경쟁자가 들어가서 더 많이 월세 낼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야죠. 이게 난리쳐서 성심당 넣으라고 지금 한 건데 지금. 아니 물국민 여론은 왜 그 당시에는 성심당이 못 들어가면서 성심당한테 받던 1억 원은 못 받고 있으니까 코레일이 왜 그런 바보짓을 하냐? 규정을 바꿔서라도 성심당도 들어갈 수 있도록 입찰 기준을 만들어줘야지 라고 한 건데 기분 나빴다 이거지 내 생각에. 죄송합니다. 저기 농담이에요. 코레일이 보니까 그래? 성심당 넣어줄게 그럼. 성심당에 아주 딱 맞춰서 성심당 말고는 못 들어오게 아주 입찰 공고를 내버립시다 아주. 그렇게 해서 낸 거 아니냐는 걸 왜 고집을 부려. 그렇게 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중견 규모의 빵집에서 30억 원 정도의 보증금을 조달할 수 있는 빵집에서 수수료율을 뭐 10%, 15% 적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장사를 좀 잘해서 10억 원 정도만 팔아도 지금 성심당에서 받는 임대료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코레일 유통 입장에서는 뭐 아주 막 손해보는 장사가 아닐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장사만 된다면. 근데 어쨌건 그런 리스크를 지금은 코레일 유통이 지는 거잖아요. 굳이 안 줘도 되는 리스크. 뭐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출 10억이라고 쓰는 업체는 빵집은 못 들어가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2%가 지금 요것만 하나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목 놓아 주장하는 게 최저 월 매출을 22억에서 33억 요 사이에 넣으세요라고 하지 말고 그냥 33억 이하로 하든가 아니면 50억 이하라고 하든지 그냥 5억에서 33억이라고 하든가. 왜 매출은 많지만 이익이 더 많이 남아서 박리담에 안 하는 제과점 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월세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느냐는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은 매출액이 적으면 보증금이 적겠네. 그렇지만 월세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 제가 좀 다시 한번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하여튼 좀 이상하네. 뭐 이렇게 시원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성심당이 들어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졌다? 현재로서는 높아졌으나 어떤 이변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 지금 성심당을 위해 구조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 최저 매출액 제도라는 게 폐지됐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들어가더라도 리스크가 크지 않다. 예를 들어서 근데 게다가 여기 계약이 5년이거든요. 근데 1년마다 갱신하게끔 돼 있는데 갱신은 그 계약업체한테 주는 일종의 옵션 같은 거예요. 니네가 이제 1년 단위로 해서 싫으면 나가도 니네가 나가는 걸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그걸 준 거기 때문에 뭐 들어가서 1년 정도 장사해보고 지금 힘든데 그러면 나갈 수도 있다는 거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메리트.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아까 제가 설명을 좀 안 드리고 넘어간 게 있는데 여기 업체가 하나 들어갔다고 쳐요. 이제 대전역 같은 경우에 업체가 한 35곳 정도가 있습니다.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평균 매출이 1억 5천인데 성심당을 제외하면 한 9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한 점포 10평에서 올리는 매출액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성심당 매장이 한 90평이 넘으니까 이 정도 매장이면 여기서 뭘 팔아도 한 2, 3억 원 올릴 수 있다는 게 이제 업계 분들의 이제 설명인데 보증금 30억을 이제 5%로 빌리고 여기 코레일 유통의 수수료로 10%를 낸다고 해도 한 매출이 7,500 이상이면 손익분기점을 넘는데요. 그러니 언더스탠딩 빵집 같은 곳이 트라이 해볼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난리를 쳐서 지금 사실상 성심당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갑자기 거기에 언더스탠딩이 들어간 거야?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너무 골 때리겠는데요? 그렇죠. 와, 그럼 우리가 전국구가 되는 거야, 전국구 빵집이. 그런 생각을 하는 이제 뭐 업계 사장님이 그래서 정성 평가를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성평가 하겠다는 거는 성심당을 넣겠다. 성심당 넣겠다는 국민들이 원하시면 성심당 넣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코레일이라고 하는 상가 대전역이라는 역사를 운영하려면
뭐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겠죠. 그 자리에 뭐 빠진거 들어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네. 아무리 월세 많이 들어와도 네. 안 되는 건 안 되지. 그러나 빵집이라고 해놨으면 빵집끼리는 알아서 경쟁하도록 해야지. 빵집인데 뭘 더 코레일이 심사하겠다는 거죠? 정성평가를 정성평가 뭘로 심사하겠다는 거지? 성심당이냐 아니냐. 독일 빵집이 예를 들어 울산에 있는 독일 빵집이 들어온다. 그럼 뭐 빵 먹고 죽습니까? 아니 그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하겠다는데 거기서 정성평가라는 걸 뭘 더 하냐는 거죠. 업종을 가린다는 건 오케이. 물론 뭐 저 불량식품 만들기로 유명한 이상한 빵집이나 그런 게 있는 수 있으면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이것저것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구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네. 업종을 정했으면 네. 그거는 그냥 금액 입찰로 하자. 네. 금액 입찰로 하자. 예를 들면 심플하게. 최근 3년간 구청으로부터 위생검사 지적을 2번 이상 받은 업체는 안 된다고 하든 그런 거는 규정에 넣지. 네. 그걸 가지고 하여튼 내 눈에 이뻐 보이는 놈만 넣을래 이런 정성평가를 하지 말자. 업종 정해놨으면. 두 번째는 추정 매출액의 하한선을 성심당만 들어올 수 있도록 맞추지 말고 5억짜리도 들어오고 10억 그래도 성심당이 제일 많이 낼 겁니다. 그 자리에서 누가 1억을 내겠어요. 그러나 이게 나란 일이라고 하는 걸 항상 규정을 만들어 놓고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게 해놓고 아무도 안 들어오면 성심당 승 이렇게 해줘야지. 전세 동아시아에서 성심당 아니면 못 들어오도록 빵집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입찰이냐는 얘기죠. 전해주십시오. 되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럼 왜 심수를 이렇게 부리냐? 왜 서울에는 성심당이 안 오는 거야? 그래, 도대체 거기서도 좀 나와야 서울역에도 생기고. 그래. 난 솔직히 대전역에서 쫓겨나면 서울역으로 올 줄 알았어. 언제 우리가 대전역 가서 먹습니까? 이거 맛있는데. 네. 네. 여의도에도 좀 하나 내시고 좀 성심당이. 좀 부탁드립니다 좀. 네? 꼭 좀 전해주십시오. 대전역에서는 장사 잘해서 성공하십시오. 네. 이번에 뭐 성심당 들어가겠네 보니까. 23일 날 접수를 마감하고 26일 날 발표를 한다니까 다음 네. 주쯤이면 결론이 나올 겁니다. 결론이 성심당이냐 아니냐? 네, 성심당이냐 아니냐. 뭐 성심당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예전에 삼진어묵 부산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삼진어묵이란 그 굴지 업체가 이제 거의 2억, 3억 하던 매출을 한 6배 올렸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코레일이 뭐 거기 수수료를 또 지금처럼 높게 이제 책정을 했다가 한 4차례 정도 유찰이 되고 마지막 입찰에서 기준을 좀 낮춰줬거든요. 그랬더니 황공어묵이라는 데가 높게 써서 그 자리를 홀라당 가져갔어요. 삼진어묵이 아니고? 네, 삼진어묵이 그 자리를 뺏겼었죠. 황 무슨 어묵이요? 황공어묵. 황공어묵 어쨌든.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기도 진짜 어쩔 줄 모르겠네. 또 그렇게 해야 제2의 성심당도 또 혹시 나오는 거고. 청심당 나오는 거야? 청심당? 뭐가 나오든 누가 봐도 입찰 기준은 설명할 수 있어야죠. 이게 뭡니까 이게 성심당한테 물어봐서 매출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그 매출액의 사한선은 아마 그 어떤 업체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거는 뭐 그 전에 있던 매출액의 그걸 기준을 세우는 건데 성심당이 너무 많이 파니까 이런 좀 일이 벌어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성심당이 많이 파는 건 성심당 잘못은 아니고 성심당 화이팅인데 왜 코레일이 이 입찰 기준의 매출액을 성심당에 맞추냐는. 고만. 알겠어, 충분히 알겠어. 네, 뭐 성심당 뭐라고 한 거 아닙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2% 의견은 충분히 접수됐고. 자, 장수영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